첫 번째 경기 빌럼 대 헤라클레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5경기 3패 2무로 무승의 부진이 이어지는 중이며 수비는 두 줄 블록을 유지하지만 압박 강도가 낮고 하프 스페이스 관리가 취약하고 아약스, 알메러 시티전에서 이 약점이 실점으로 이어졌고 전환 속도 또한 느려 공격 루트의 다양성이 결여됐고 중원은 보슈, 라크카르, 미어벨트 조합으로 구성되지만 타락박 시 루트가 부족하고 네이메원전에서도 후반 라인이 무너지며 동점을 허용했고 배운에게 퇴장은 수비 집중력 붕괴로 직결되고 있으며 전방도 키패스 빈도가 낮고 박스의 영향력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로 흐름은 비교적 낮지만 페에 노르트와 흐로닝원에게 사실점 패배를 당하며 수비의 구조적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고 풀백의 복귀 타이밍이 느려 측면 공간을 자주 내주고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집중력이 크게 떨어졌고 4-2-3-1 포메이션에서 미란이, 메식, 로츠는 공중볼 대응은 되지만 라인 컨트롤은 불안정하며 주전 미드필더 쉐퍼만의 결장은 미드필드 밸런스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공격에서는 포드 고레아누의 침투가 위협적이나 전방 연계에서 끊김이 자주 발생한다. 수비 불안 속에서도 공격 전환은 유효하지만 후반 체력 저하 시 수비 집중력 붕괴 우려가 있다. 양팀 모두 최근 수비 집중력 저하와 전방 결정력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중원에서의 탈압박과 간격 유지에 큰 문제가 있고 빌럼 II는 홈 어드밴티지가 있지만 수비 리더 배운에게 부재는 치명적이며 헤라클레스는 쇠퍼만의 이탈로 중원 압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 부담이 수비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전방 킬러 부재와 중원 정리 부족으로 인해 저득점 무승부가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두 번째 경기 볼프스부르크 대 호펜하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3패 2무로 무승을 기록 중이며 전술적 응집력이 무너진 상태고 우니온 베를린전 이후 측면 전개가 완전히 차단됐고 스코프 올센과 브랑크스 중심의 중앙 플레이는 탈압박에 실패하며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티아고 토마스와 루카스 은메차는 측면으로 빠지는 성향이 강해 박스 중앙이 자주 비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도르트문트전에서 노출된 중앙 수비 붕괴는 크라마리치의 활동 반경에 큰 공간을 제공할 여지를 남긴다. 스반베리 아놀드의 결장으로 중원 장악력이 현저히 약화된 가운데 윙백 메을레, 스코프 올센의 전개도 마무리 단계에서 힘을 잃고 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이지만 공격 전개는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고 글라트바흐전 4득점은 크라마리치, 빌터, 흘로제기,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연계가 살아있음을 보여줬고 중원에서 비쇼프와 스타우의 중거리 패스가 역습의 속도를 올리고 있으며 수비 집중력은 여전히 낮아 5경기 13실점이라는 불안 요소를 남긴다. 수비 전환이 느려 측면을 쉽게 허용하며 세트피스 방어도 취약한 편이며 그러나 볼프스부르크의 3-5-2 구조는 호펜하임의 3-4-2-1 전형과 비교시 전방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는 구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전방 연계 흐름은 안정적이며 크로스보다 하프 스페이스 중심 공격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볼프스부르크는 수비라인 붕괴, 중원 탈압박 실패, 전방 결정력 부족까지 3중고에 시달리는 팀으로 득점 기대치가 매우 낮은 상태고 반면 호펜하임은 수비적으로 불안하지만 크라마리치 중심의 전방 연계와 침투, 세컨볼 활용 능력은 분명한 강점이며 전방 위협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오버 가능성은 양팀의 수비 불안을 고려하면 높고 그러나 경기 내내 통제할 팀이 없고 전술적 기복도 커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이며 핸디캡 기준에선 득점력 우위인 호펜하임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세 번째 경기 AC 밀란 대 볼로냐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밀란은 최근 5경기에서 4승을 거두며 반등세를 확실히 이어가고 있고 특히 제노아전에서는 후반까지 고전했지만 2대1 역전승으로 끈질긴 경기력을 보여줬고 인테르전 패배 이후 팀 전체 템포가 눈에 띄게 빨라졌고 레앙의 결장은 아쉽지만 플리시치와 요비치의 연계가 개선되면서 공격의 흐름은 유지되고 있고 레인더르스와 로프터스치크의 중원 조합은 타락박 시 좌우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테오 에르난데스, 토모리, 파블로비치 등 주축 수비진의 안정적인 퍼포먼스가 후방 빌드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최근 3경기 중 2경기에서 2득점 이상 3경기 무실점을 기록할 만큼 수비와 공격의 균형이 잡혀있다. 볼로냐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를 기록했지만 인테르전 승리와 유벤투스전에서의 우세한 경기 운영은 긍정적이며 푸를러 퍼거슨 조합은 점유율 유지에 강점을 보이며 달링가와 캄비아기는 침투와 위치 전환으로 간헐적 위협을 준다. 수비진은 루쿠미, 뷰케마 중심으로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스코룹스키의 선방 능력도 최근 빛을 발하고 있고 다만 에밀 홀름, 은도에, 에스타니스의 결장은 공격의 다변성과 측면 깊이에 제약을 준다. 최근 원정 3경기 중 2경기 무득점이라는 기록은 원정 약세를 드러낸다. 밀란은 최근 상승세와 홈 경기력에서 볼로냐를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파블로비치 토모리의 센터백 조합은 볼로냐의 직선적 역습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반면 볼로냐는 탄탄한 수비를 기반으로 역습을 노리겠지만 공격 전개의 속도와 패턴의 다양성 부족은 득점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고
레앙이 빠진 밀란이 타득점을 기록하긴 어렵겠지만 한 골차 승부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고, 전반에는 탐색전 위주의 운영이 예상되고 양팀 모두 실리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언더 흐름이 유력하다. 네 번째 경기 코번트리 시티 대 선덜랜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코번트리는 최근 5경기 중 3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하며 수비 집중력이 크게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들즈브러전에서의 2대0 승리는 후반 막판까지 이어진 압박과 전환 속도의 우위를 증명했고, 루도니, 사카모토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는 수적 우위를 통한 세컨볼 회수에 효과적이었고, 4-2-3-1 전형에서 그라임스 쉬프의 안정적인 빌드업과 템포 조절, 사카모토의 측면 활용도는 전방 압박과 후방 간격 조절 모두에서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고, 득점의 대부분이 라이트, 심스에 의존되고 있지만 루도니와 그라임스를 활용한 템포 변화와 사카모토의 폭넓은 전개가 공격의 유연성을 보완하고 있다. 선덜랜드는 최근 5연패에 빠지며 조직력과 득점력 모두에서 붕괴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QPR전에서는 점유율은 확보했으나 전방 전개와 중원 간격 조율에서 실패하며 결정력 부재가 도드라졌고, 4-2-3-1 포메이션 하에서 벨링엄과 닐의 불안정한 위치 선정은 수비와 공격 양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마엔다는 결정력이 부족해 연계 플레이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잦고, 볼 핸들러의 부재와 단조로운 공격 템포는 코번트리의 압박과 전환 속도를 이겨내기 어렵게 만든다. 여기에 패터슨을 제외하면 후방의 전개 안정성도 결여돼 있다. 코번트리는 중원 조합의 안정성과 수비 간격 유지 능력을 바탕으로 선덜랜드를 충분히 압박할 수 있는 전력을 갖췄고, 사카모토와 루도니를 중심으로 한 전방 템포 전환은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수비적으로도 라인을 내린 뒤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운영이 가능하고, 반면 선덜랜드는 전방 압박 및 공격 전개 모두에서 문제를 겪고 있고 전술적 변화 없이 수세에 몰리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득점 가능성도 낮고 원정 경기라는 점에서 심리적 부담도 크다. 다섯 번째 경기 라스팔마스 대 라요 바이카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수비 전략의 변화를 주고 있는 라스팔마스는 레알 소시에다드와 발렌시아를 상대로 연속 3실점을 허용하며 수비 라인 조정과 공간 커버에 문제가 드러났고, 특히 측면 수비가 반복적으로 무너졌고 블록 전환의 효율성도 아틀레티코전 이후 하락했고, 발렌시아전에서는 후반 직접적인 전개를 시도하며 공세를 높였지만 전술 구조의 불안정성을 극복하지 못했고, 라요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측면 압박을 견디기 위해선 예수고 바이체티치의 중원 조합이 빠른 전환 타이밍을 유지해야 한다. 후방 마르몰 수아레스의 조합은 세트피스 대응에서 취약하며 수비 집중력이 일정하지 못한 점도 리스크고, 그러나 홈에서는 상대적으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흐름을 주도할 여지가 크다. 최근 라요는 압박 강도를 낮추면서 수비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했고, 에스파뇰전 참패 이후 중원 구성 변경과 라인 간격 유지에 집중했고, 헤타페전에서는 수적 우위를 활용해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줬고, 4-2-3-1 포메이션에서 로페스 시스의 조합은 부상과 징계로 흔들리며 중원 커버에 약점이 생겼고, 현재는 세컨볼 대응력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알바로 가르시아와 이시팔라손의 측면 연계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네 프루토스의 기동력 부족과 함께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졌고, 특히 전방 침투보다 세트피스나 역습 중심의 전개에 의존하고 있으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교체 자원 한계로 인해 체력 부담도 크다. 라스팔마스는 홈 경기에서 점유율 기반의 템포 조절과 중원 압박 주도권을 통해 라요의 수비 라인을 흔들 가능성이 크고, 라요는 수비 밸런스를 지키는 데 주력하겠지만 중원 압박에서의 결장자 공백과 전방에서의 루트 단조로움으로 인해 실질적인 위협을 주기 어렵고, 양팀 모두 공격 효율이 낮아 저득점 양상이 유력하며 라스팔마스의 초반 집중력이 경기 결과를 가를 수 있다.